네, 김하인 쌤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계속됩니다. 자, 민법 교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고 존배 기출이 있고 PPT를 강의 노트로 만든 필기 노트 강의 노트 있습니다. 세 권 동시 구입, 두 권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민법, 종이사법 꼭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줘야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34강 진행합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자, 강의 노트 211페이지에 오세요. 그리고 합격서는 이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에 이제 2번 동시항비용권 나옵니다.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동시행항비용권 무슨 말 같아요? 동시행항비용권. 그렇죠. 같이 하자는 거죠. 누가 먼저 해? 같이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세 글자로 미쳤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쳤냐? 라고 대든 거예요. 미쳤냐가 뭐예요?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해야지 라고 대드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행동으로 이거 너부터 해. 그럼 미쳤냐라고 차마 끝까지 못 올려. 이거 엿먹으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워요. 머리 끄댕이 잡고. A라는 여자가 야 내 머리 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B 여자가 뭐라고요? 너도 나 이년아. 미쳤냐? 같이 나야지. 왜 내가 먼저 머리 노니? 라고 항변하는 게 이 동시행항비용권입니다. 그럼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처음에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상대방이 야 너부터 머리 나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머리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는 머리 안 놓고 너부터 해. 그때 미쳤냐고 항변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하니? 근데 야 너도 머리 나 그러더라고. 너도 머리 나. 그럼 자기는 머리 났단 말이죠. 그럼 나도 나야겠죠? 상대방이 머리 났으니까 나도 나야 되죠? 이때 미쳤냐 못하고 나도 머리를 놔줘야 됩니다. 그럼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의무가 있죠.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할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요. 근데 누가 먼저 할까? 약정이 없다면 동시에 해야 되죠. 머리끄댕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근데 너부터 나 그때 미쳤냐고 항변하는 게 동시행항비용권입니다. 근데 시험에 머리끄댕이 나오지 않겠죠? 시험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나오겠죠.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10억에 6월 1일 날. 그 6월 10일 날 우리 먼저 중도금 주기라고 7월 10일 날 우리 나머지 잔금 주고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약속 이대로 지켜야겠죠. 자, 그럼 6월 10일에는 우리 봤을 때 상대방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갑은 이날 변제기가 있고 이날 갑은 변제기 없어요. 근데 을은 중도금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선이행 의무. 그러다 이날이 되면 이제는 서로 동시행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중도금은 동시행 아니고 먼저 이행해야 되는데 잔금은 동시행이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그럼 6월 10일 날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은 6월 10일 날 1번 중도금 먼저 보내야 된다. 2번 감도가 소유권 안 넘기면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한다. 뭐가 정답이죠? 1번이죠. 을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죠? 그럼 을은 중도금 먼저 줘야 됩니다. 갑한테 동시행하자고 미쳤냐 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536조 잘 보세요.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합격서 80페이지 상단에 536조 이 사례 가지고 법조문을 잘 이해해 봅니다. 그럼 여기 칠판 보세요. 536조가 먼저 1항과 2항이 있고 1항은 그러나 보이죠. 그러나를 단서 그래요. 그러나 앞부분을 본문. 그러니까 1항은 본문과 그러나 단서로 구성되어 있고 2항도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강색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빨강색. 그럼 자, 1항 본문이 있죠. 1항 본문 앞까지 1항 본문이 여기 7월 10일을 설명해요. 7월 10일.
7월 10일. 자, 7월 10일 보세요. 을이 잔금 안 주네요. 갑은 등기 넘길까요? 안 넘기겠죠. 을 니가 안 하면 갑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0일 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은 잔금 줄까요? 안 주겠죠. 니가 안 하면 을도 못해, 못하는 거죠. 그게 1항이에요.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제 가로.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가로쳐요. 씁니다. 너가 할 때까지. 상대방 너가 할 때까지. 그 다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써요. 나도 못해. 너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즉 네가 잔금 안 주면 나도 소유권 못 넘겨. 을은 네가 소유권 안 주면 나도 잔금 못 줘. 동시행이니까 동시하자 이 말이죠. 이제 그러나부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부터 2항까지 묶어서 그러나부터 2항까지가 6월 10일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부터. 그러나 상대방이 갑 채무가 변제기지 아니한 때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뭘까요? 이거 자기 채무이행 거절할 수 없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자기 채무 이행하랍니다. 중도금 선이행하라. 선이행하라예요. 자 그럼 원래 을은 중도금 먼저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중도금을 못 줘서 지체 빠졌어요. 지체. 아 죄송합니다. 자, 2항 보세요. 자 2항. 자 순서를 잠깐. 자 2항 이겁니다. 이제 우리 중도금 먼저 줘야 되죠.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봤는데 6월 1일자에는 부동산 등기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약 10일 사이에 여기에 저당권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10일 사이에 저당권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럼 우리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 안 없애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게 2항입니다. 2항. 그래서 이 불안함이고 2항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계속 6월 10일 상대방 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즉 저당권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소유권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때는 1항 전항 본문 같다기 을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2항이 불안의 항변권. 다시 종합하면 1항 본문, 그런 앞에 1항 본문이 7월 10일을 설명했고, 그러나부터 1항 단서부터 2항까지가 선이행 의무 있는 6월 10일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을은 중도금 먼저 줘야 되는데 지체에 빠졌네요. 중도금 못 줬네요. 그러다 이날이 되면 이날 서로 동시행이에요. 을은 중도금 줄 의무,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지연 손해금, 잔금, 을의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동시행이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 이제 10원도 안 줘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고 을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을로 미쳤냐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니까 항변권 행사죠. 이게 이제 을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갑도 편제에게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 을도 이제 미쳤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두 경우에 항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례 가지고 법조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동시행관계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학교역서 80페이지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하고 양가로 2번 동시행관계 부정되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계약이 나가리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받은 거 원상회복, 되돌릴 때 당연히 동시에 받은 거 되돌려줘야겠죠.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면 해소 다 나가리. 그럼 쌍방 지분 다 정리, 지분 정리 누가 먼저 한다? 동시에 한다라고. 이건 이미 공유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공유에서 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이거 317조 이미 공부했어요.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 서로 동시행. 317조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겠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이라고.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갑부동산을 있는데 을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있습니다.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저당권입니다. 그럼 채무자 값이 3억을 갚아요. 그럼 채권자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돈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줘야겠죠. 증거를 을이 써줘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채무자는 돈 갖고 채권자는 돈 잘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고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럼 채무 변제와 채권자는 이거 말소, 등기 말소 이거. 그럼 등기 말소와 채무 변제가 동시행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요즘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돈 갚으면 현금 찾아옵니까?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보냅니까? 핸드폰으로 다 송금하죠. 그럼 핸드폰 송금 이거 1초 만에 끝나요. 1초. 근데 등기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택시 기다리고 택시 타고 등기소 가서 번호표 뽑고 며칠 걸리잖아요. 또 며칠 걸리죠? 이게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영수증 써준 게 동시행이죠. 그럼 채무자는 영수증 받아두면 내가 돈 갚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증거를 확보했죠? 그러니까 이거 말소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변제가 이게 선의에 그리고 이거 말소는 나중에 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양괄호 2번 동시행이 부정되는 거여서 자, 채무자 저당 채무 변제 선의에 저당권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동그란 2번이 특징은 담보. 이게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예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예요. 나중에 합니다.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했다. 양도담보. 그래서 이게 가등기 담보,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의행,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똑같습니다. 1번, 2번 똑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무효에서 무효. 자, 허가를 먼저 받아야 계약이 유효가 돼서 돈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가협력이 선행이고 돈 주는 게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아까 보증금이 동시행이죠. 권리금이 아니에요. 방금 뭐가 동시행? 보증금입니다. 권리금 아니에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상은 결론상 없어서 동시행 아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에요. 보증금? 권리금은 별개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결론상 없어서 동시행 아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동그라미 5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고 보증금 반환이 선행인데 예를 들어 가백에 주택이 있다. 주택. 이건 주임법이에요. 주임법. 이건 민법이 없고 주임법이 있어요. 주택을 일가 임대차 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죠. 가분들에게 주택 점유를 넘겼어요. 기간이 끝나면 아까 어떤 게 동시 이행이었죠?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서로 동시행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
준비 다 했거든요. 열쇠만 주면 돼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네요. 그럼 지금 갑이 잘못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 보통 셋 중에 하나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돈 안 주면 우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할 수 있어요. 또는 네가 돈 안 주니까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아니에요. 유치권 X.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에 외웠죠. 그 보호죠, 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갑이 돈 안 주면 우린 집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유치권이 아니죠. 안 나가는 건 맞지만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항변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런다고 이사 나가버리면 대항력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우리 권리가 공시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이사 나가더라도 그게 대항력권 상실 이사 나가더라도 공시가 되니까 우리에게 있던 대항력 우선면유권이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나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이사 나갔죠? 그럼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이게 보증금 못 빼준다는 말이죠. 쪽팔리잖아. 야, 쪽팔려 죽겠다. 죽게 말소해 그랬죠. 이게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갑이 돈 안 주니까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이에요. 보증금이 선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동시행한 게 있는 겁니다. 임대차 종로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임대는 보증금이에요. 권리금 X. 니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등기 말소가 후 보증금 반환 선임 동시행 아니다. 답은 그냥 나오죠. 구분 소유적 공유가 해소 나가리 일어나요.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서로 동시행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제 제3자를 이해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학교역서 81페이지. 학교역서 81페이지고 강의노트 217페이지 오세요. 이 제3자를 이해한 계약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갑을병도 바뀐 적 없어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했죠? 그럼 갑이 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저 주지 마시고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다. 그럼 갑이 먼저 요청한 요약자고 을은 제3자 병에게 돈 주겠다고 승낙한 낙약자고 병의 수익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줘야 되죠? 갑이 돈 주기로 했죠. 그럼 갑이 돈 줄 채무자를 그러고 을이 돈 주기로 했죠? 을이 돈 줄 채무자. 그럼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을에게 돈 갖다 달라고 갑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용어를 빨리 익숙해야 돼요. 용어만 익숙하면 어려운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용어에 빨리 익숙하세요. 그 다음 또 나와요. 자, 그럼 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3억을 갑이 아니라 병에게 주기로 한 이 매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갑과 을 관계를 기본관계 그래요.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 그럼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 자체입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3억을 주라 했겠죠.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있는 용어 이걸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빨리 익숙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잖아요. 자, 그럼 우리 병에게 3억을 줍니다. 그럼 병 3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받죠. 세상에 3억을 주는데.
근데 병이 안 받을지 몰라요. 병이 고위 공무원이에요. 갑이 3억을 뇌물을 직접 주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 세탁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럼 안 받을 수 있죠. 또는 갑이 아버지예요. 병이 자식. 아버지가 부동산 3억에 판 돈 자식 준대요. 그럼 병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안 받을까요?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근데 고작 나 3억 먹고 떨어지라네? 그러면 싫어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들의 세상은. 아니, 100억을 줘야지 왜 3억밖에 안 줘라고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자, 그럼 이렇게 병이 돈 안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병이 돈을 받고 싶으면 채무자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의삽시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수익 의삽시를 을에게 하게 되면 이제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을은 병에게 3억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고 병은 3억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을이 3억 안 주면 병은 을 재산 압류도 하고 뺏어올 수 있어요. 법에서 3억 받을 권리 생겼거든요. 그럼 3억 받을 권리 생겼죠? 그러니까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 이 계약을 2억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하물며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어요. 왜 못해요? 이미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거든요. 을이 3억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병이 을 재산 다 압류해버린다 했어요. 그럼 합의로 못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갑이 을을 칼로 강박했다. 그럼 당연히 을은 사기 강박으로 취소해야겠죠. 법에서 인정했거든요. 그 다음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하면 법에서 해지하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건 병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갑과 을 자유롭게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병동의 필요 없어요.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짜고 합의로 계약을 변경, 소멸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네요. 돈 받을까 말까. 그럼 우리 답답해서 물어봐요. 야, 돈 받을래 말래? 근데도 답이 없네? 그럼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 그럼 병 지금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거절해서 거절로 본다. 이게 이제 법조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나오는데, 자, 이 파란색과 빨강색 겹친 적 없죠? 그러면 파란색 대가관계는 빨강 대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3억 매매는 이행해야 된다. 그럼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3억 매매 이행해야 되죠? 그럼 갑은 소유권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긴다. 이행해야 되죠. 을은 3억 준다, 안 준다? 준다. 다시 대가관계가 무효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3억 매매는 이행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넘긴다, 을은 돈 준다.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생긴 사유로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의리한 거 아니죠. 이건 갑과 병이 한 것이고 의리한 거 아니니까 을이 여기서 생긴 사유로 병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반면 이건 의리했죠. 이건 의리했잖아요,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 의리한 거니까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일단 539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합격서 81페이지 상단에 법정 539조가 있죠. 1항 계약. 이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 갑과 을이 한 3억 매매가 이 계약이죠. 계약 이유하여 당사자 일방 씁니다. 낙약자. 당사자 일방이 누구예요? 낙약자가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돈 주기로 약정했잖아요. 그 제3자는 채무자 씁니다.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 1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써요. 낙약자, 동그라미 치고 낙약자, 채무자 동그라미 낙약자,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이익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여기죠? 계약이익 수익 의사 표시한 때 병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다시 제3자가 채무자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제3자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봤습니다. 540조. 전조 539조의 경우에 채무자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가 뭐에 뿌린 향수가 아니라 이 수익을 향유한다. 이익을 얻다. 향유한다. 수익을 얻다. 향수 위박답을 제3자에게 최고 동그라미 최고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 낙약자가 그 기간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계약이익 받을 것을 거절 동그라미 쳐요. 거절로 본다. 그죠? 거절로 이렇게 본다. 541조. 자, 539조 규정에 의하여 539조가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다시 539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사선을 끊어요. 그럼 제3자 권리가 생긴 후란 말이 이거죠. 수익 의사 표시한 후 그 말이죠.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 제3자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 당사자 갑과을은 이 계약을 변경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여기죠.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법 규정을 봤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아까 대가관계는 의리한가 아니라 대가관계의 사유로 병한테 대항할 수 없지만 이거 기본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 의리한 거라 이걸로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542조예요. 지금 81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542조. 채무자 낙약자는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제539조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 이거죠. 제3자를 빨강색 계약이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즉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로열고 계약 무효 취소 동시 항변 등으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3억 못 준다고 대항해야겠죠. 무효, 취소. 그 다음 병이 3억 달라고 청구하면 우리 뭘 할까요? 병이 3억 달라고 청구하면 우리 그럽니다. 제가 3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매가 동시행이라고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아직 안 넘기니까 나도 아직은 돈 못 줘라고 동시항변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 바로 밑에 양가로 1번 낙약자 지위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판면 있죠. 판면 낙약자는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파란색 대가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취. 자, 계약은 갑과 의리했죠. 그럼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은 갑과 의리했죠. 그럼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병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해지 취소는 갑과 의리하죠. 병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지 못하니까 해지 효과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엔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병한테 3억 줬어.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병에게 3억을 지급했거든요. 병이 3억 받았죠. 그리고 매매가 무효 해지가 됐다. 그럼 을은 다시 3억을 받아와야겠죠. 근데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3억 줬지만 병에게 3억 반환 청구 못하고 갑에게 청구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그게 병이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양거래변 제3자 여치 1번이 굴공의 시 해제권, 지도권 없다.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3번이 먼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낙약자의 지급했더라도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돈 줘야 되는데 을이 돈 안 주네요. 그러면 병은 을이 3억 안 주니까 3억을 못 받는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해제는 못 합니다. 을이 3억 안 주면 해제는 갑이에요, 갑. 그래서 병은 해제 못 하지만 3억을 못 받게 되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일단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비통착사강 제3자 보호 안 된다고 공부했어요. 자, 병은 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에 을이 병에게 3억 주기로 병에게 썼겠죠? 그러니까 병은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계약서 없어지면 병도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이거 108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얇은 책을 이거 110페이지 이걸 계속 반복 15번이나 봐야 돼. 15번. 15번 계속 봐야 됩니다. 이상. 그래야 고득점만 끼갑니다. 자, 안 했다고요? 했는데 안 했다고요? 자, 어디 가시면 앞으로 가보세요. 합격서 13페이지. 합격서 13페이지. 밑에 박스 있어요, 박스. 박스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읽었잖아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읽었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이 뭐예요? 여기. 제3자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제? 괜찮아요. 잊어버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우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시험 그날만 기억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그날 다 기억납니다. 이렇게 3자주의도 꼭 알아두세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유상 쌍무 필요 없죠? 매매계약은 불락이 싸유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서는 요약자와 수익자 죄송합니다. 요약자 낙약자죠. 오타. 수익자 아니다. 죄송합니다. 수익자 아니다. 요약자와 낙약자다. 빨간색이 수익자로 해야 돼요. 2번 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뭐 특정될 필요 없죠. 나중에 생겨도 되죠. 곧 태어날 태아를 위해서 뭐 돈 주기로 할 수 있잖아요. 3번 수익자 나왔죠. 그러면 해제권 가질 수 없다 그랬죠. 계약 당사자 아니다.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요약자 갑과의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낙약자가 한 거죠. 그래서 요약자 갑과의 기본관계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병 청구에 대항. 이게 맞았네요. 예, 정답. 요약자와 기본관계를 낙약자 의리했잖아요.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아까 병 동의 없이 낙약자 이행 불능으로 아까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취소는 갑과 의리하니까 수익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정답이 4번. 그 다음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문제는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갑을 병 항상 똑같다 했습니다. 병도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였다. 틀린 겁니다.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거 이래 읽으면 돼요. 갑을병 똑같은 거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거 이게 문제입니다.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채무 부존 항변으로 이건 을하고 상관없죠? 갑과 병이 한 것이고 을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대가관계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을이 한 거 아니에요. 이번 병은 을의 채무를 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맞았죠? 해지는 갑과 을이 합니다. 3번 을이 갑의 채무를 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판안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죠. 갑에게 받으라 했죠. 계약도 갑, 원상의무도 갑. 4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5번 갑은 병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계약의 쌍무계약 효력을 공부했습니다. 잠시 후 계속 이어집니다.